무슨 투자했는데 손실 중이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진짜 동생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가족한테 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4가지 얘기만 들으셔도 투자하는데 관점이 생기실 거고, 이것만 체크하셔도 큰 손해는 피해가고 연평균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반대로 4가지도 체크를 안 하면서 투자하겠다, 이건 그냥 돈 버리는 거니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머니안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돈 싫어한다? 영상 꺼주세요. 예적금 3%로 평생 굴리면 된다? 영상 꺼주세요. 투자 전부 운이다? 영상 꺼주세요. 이 3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주 천천히 통장에 돈을 썩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얘기니까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적은 잘 없지만 저는 안지향이라는 서울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재테크 강의를 판매하고 있고 여러 강의들이 있었어요. 부업 강의 같은 것도 해본 적 있고 전업 투자자분들이랑 강의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2024년에는 1년 동안 제 강의 업그레이드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인터뷰나 이런 것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투자수 몇 장? 혹시 성과가 있었나요? 가장 높았던 수익률이 44%였어요. 아 진짜요? 약간 안전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이어서 그 안정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처음 투자를 했었을 때는 많이 벌었어요. 삼성전자 했는데 근데 그때 좀 실수가 있었고 해서 마이너스를 겪던 중에 처음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수부터 이제 차근차근 듣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었던 대로 저희가 구성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저평가 우량주는 지금 전체는 마이너스긴 해도 그래도 정석대로 해가지고 지금 플러스로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돼서 집중무직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게 뉴스를 보다가 영케어로라고 어린 자녀들이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내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안지향 커리큘럼에 도움이 됐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원칙에 따라 사실 매수와 매도를 좀 하려고 하니까 수익이 최고를, 수익률이 높았던 거는 40% 좀 넘었고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 분들이 했던 핵심 포인트들을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근데 뭐 안전지향 투자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막 크게 안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죠. 저도 강의를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이 과정이 저랑 여기 뒤에 앉아있는 코치님들이랑 매주 온라인 라이브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들을 막 많이 받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구독자 지금 29만 명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들으실 순 없어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무슨 투자했는데 손실 중이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진짜 동생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가족한테 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당연한 얘기 말고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4가지 얘기만 들으셔도 투자하는데 관점이 생기실 거고, 이것만 체크하셔도 큰 손해는 피해가고 연평균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반대로 4가지도 체크를 안 하면서 투자하겠다, 이건 그냥 돈 버리는 거니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도 동생한테 조언해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마디로 조언이 안 되잖아요? 생각보다 얘기하면 길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혹은 진짜 투자자분들한테 조언을 받거나 했을 때도 이 정도 수준의 얘기는 듣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부했을 때 문제를 푼다고 해도 내가 3번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틀려가지고 정답을 보니까 4번이다. 다음에는 이 문제를 보면은 4번으로 체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해야지 점수가 높아지고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투자도 그냥 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실패하고 나서도 실력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시험 잘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충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한 70점 정도 받았나 보다, 80점 정도 받았나 보다,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최대한 숫자를 봐야 되는 거죠. 10점이었던 친구가 30점을 맞아서 잘했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97점이었던 친구가 100점을 맞은 걸 수도 있어요. 둘 다 잘한 거죠. 근데 잘했다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주식으로 치자면 97점이었던 회사가 100점이 된 거면 약 3% 정도 상승한 거고 10점이었던 친구가 30점을 맞았으면 300% 상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좋으니까 투자한다고 하는 건 엄청 모호한 거예요. 감으로 판단하면 틀릴 확률이 엄청 높아지고 피드백이 안 되고 자산이 불어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물론 100% 모든 걸 숫자화할 순 없어요. 좀 더 확률을 높여보자는 얘기예요. 최대한 숫자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보라고 하면은 저라면 거래량을 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래량이 많을 땐 팔아야 될 때고 거래량이 적을 땐 사야 할 시점이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규칙 정도는 지켜야지 확률 높게 투자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거래량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주식을 한 주 들고 있고 여기 앞에 있는 PD님이 이 A라는 주식을 한 주 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한 주를 얼마에 팔았어요. PD님이 그 가격 괜찮습니다. 샀어요. 그럼 이제 거래량이 1 생긴 거예요. 이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신문에서 그 종목 얘기하고 서점 매대의 그 산업 어떤 종목 이런 얘기들이 깔리고 어떤 사람이 그 종목으로 부자 됐다고 막 인스타 뭐 틱톡 이런 데서 막 난리 나고 그런 시점이에요. 그때가 거래량이 많은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원할 때니까. 반대로 거래량이 적은 건 뭘까요? 아무도 그 주식에 관심이 없고 서점에서 그 주식 관련된 거 찾아보려고 해도 몇 년 전에 나온 거밖에 없고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종목을 왜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이에요.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점. 이게 거래량이 적을 때입니다. 이렇게 거래량만 보고 판단을 해도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저점에서 매수해서 적당하게 파는 건 할 수 있어요. 뭐 비싸게 파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무슨 복잡하게 뭐 PER 보고 투자하고 재무지표 막 이런 거 뭐 유동비율 막 EV, 에비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말고 우리는 뭐 예적금 다음에 뭐 연평균 수익률 한 10% 정도 이제 돌파해야겠다 이런 정도니까 단순하게 거래량만 보셔도 돼요. 여기서 하나만 딴 얘기하면은 가격으로 뭔가 판단하잖아요. 가격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돼요. 오르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나요? 10%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나요? 20%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10%인데 팔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오르고 있으니까 사야죠. 반대로 이거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싸져 있으니까 사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가격으로 산다 만다를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확률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거래량을 어디서 보냐?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증권 들어가셔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들어가 보면은 차트를 들어갈 수 있어요. 차트 클릭해보면 보니까 지금 아주 아름답게 떨어지고 있죠. 슬플 때입니다. 뭐 거래량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거래량이에요. 여기는 이제 가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가격으로 판단 안 하고 거래량으로 판단할 거예요. 거래량을 봤을 때 안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봤을 때 2018년 4월 5월쯤에 액면 분할이 있었어가지고 거래량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은 거래량이 쭉 없다가 2020년쯤에 이제 좀 많아졌죠. 거래량이 코로나 터지면서 많아졌어요. 거래량 없을 때 사서 이때 이제 팔았으면 크게 손해는 안 봤죠. 그냥 반대로 20년도 또 지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거래량이 없을 때 매수했다가 거래량이 아주 많을 때가 이제 10만 전자 갈 때죠. 이때 이제 팔았으면은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알아야 될 거는 거래량이 적을 때 사야 된다는 거. 거래량이 많을 땐 팔아야 되는 거. 이것만이 지금 알고 계셔도 충분히 손해를 줄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다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냥 거래량만 보고 아이씨 나는 그럼 지금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거래량도 틀릴 때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작은 주식을 사세요. 무슨 삼성전자 안 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린 투자할 때 망한다 안 망한다를 판단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모호하죠?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얼마나 상승하냐가 나한테 중요할 거예요. 자산이 불어나는데. 그래서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99점짜리 좋은 회사인데 100점이 됐다. 잘하고 있다. 이걸 수도 있어요. 근데 99점 맞은 친구가 100점이 되려고 하면 난이도가 진짜 높잖아요. 많은 것들을 또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것처럼 큰 게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작은 주식이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요. 이것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뭐 파는지 아세요? 이 지금 그림을 보면은 TV, 모니터 이런 건 당연히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스마트폰 언제 잘 팔리는지 아세요? 네트워크 시스템 언제 잘 팔릴까요? 스마트폰용 OLED 언제 잘 팔릴까요? 디지털 콕핏 뭔지 아세요? 부분간 내부 거래 지금 10%나 있는데 이거 아세요? 뭔지? 모르잖아요. 이런 큰 주식에 투자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뭔가 틀렸으면 오답노트를 하고 다음에 맞춰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차량용 반도체가 뭐 잘 팔린다 안 팔린다 그래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여기 써있지도 않죠. 뭘로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나는 디램 보고 투자했는데 스마트폰이 안 팔린다고 해서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뭐 내부 거래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5G 뭐 6G 이런 얘기하면서 삼성전자가 6G 하면은 주가가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실패해가지고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한 종목에 오답노트 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틀려가지고 이제는 삼성전자 다 알았다 할 시점쯤 되면은 몇 년 지나 있는 겁니다. 한 종목 할 건데. 근데 작은 주식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앞으로 투자할 생각도 없고 투자할 것도 아니지만 그냥 예시로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잭시믹스 레깅스 판매합니다. 끝났죠? 레깅스 언제 잘 팔리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인바디 체성분 분석기 판매 끝. 교촌 F&B 치킨 프랜차이즈 끝. 이것만 알면 돼요. 내가 치킨 프랜차이즈는 이런 때 좀 잘 되고 이런 때는 좀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랑 연결 지어가지고. 그럼 이제 작은 주식을 제가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작은 주식을 골라볼 때는 이것도 네이버 들어오셔가지고 국내 증시 들어가서 시가총액 누르고, 여기서 뭐 코스피 코스닥이든 누르고 시가총액만 봅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작음의 지표예요. 시가총액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300조짜리죠. 53,000원이 이 회사 규모가 아니고 시가총액이 규모예요. 이제 뭐 아무데나 들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생운의 숫자 7번으로 오면은 이 시가총액이 뭐 5천억, 6천억 하는 이제 작은 주식들이 이제 보이죠. 그럼 이제 눈에 익어 보이는 뭐 대상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종목 분석을 눌러봅니다. 기업 개요가 간단하게 나와요. 동사는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을 하고 있구나. 끝이죠. 미원 파는 회사구나.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 그럼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정기 공시를 클릭하고 검색해보면은 보고서들이 나와요. 분기 보고서, 뭐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이렇게. 그래서 최근 거 보고서를 보고 사업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식품 브랜드 청정원 가지고 있는 회사고 미원 이런 거 파는 회사구나. 소비자들이 이런 거 많이 찾을 때는 언제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작은 주식이어야지 이거 읽기가 쉬워요. 삼성전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거 다 읽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겠다. 아주 시간이 많이 들고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이 99점짜리 회사가 100점짜리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상 같은 회사는 점수가 이제 30점짜리 회사인데 60점 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니까 더 좋겠죠, 투자하기가. 이제 포인트 두 번째까지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줄이려고 그랬는데 더 이야기 드릴게요.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면은 돈을 진짜 잃으면 안 되니까. 세 번째 이야기 드릴 건 돈 빌리는 회사는 사지 말란 얘기예요. 회사가 돈을 빌릴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두 번째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거. 우리가 막 장외채권 이런 거 투자하잖아요. 그 회사들이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들한테 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보냐, 좀 어렵지만 걱정돼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예시를 볼게요. 디딤 EN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자공시 들어와서 최소한 그래도 한 3년치 정도, 3년치, 5년치 이 정도는 봤으면 좋겠어요. 봤을 때 쭉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1번부터 뭐 쭉 클릭해서 이제 무슨 보고서들이 있었나 보면은 뭐 소송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내가 이 회사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쭉 공시를 봤을 때 전환사채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무슨 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이런 것들 사채 써 있는 거는 다 안 좋은 겁니다. 돈 빌린 거예요.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일들이 있다. 그럼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23년도 얘기잖아요, 지금. 이 회사를 봤을 때 23년도에 머니하이 얘기 듣고 거래량만 보고 투자했다. 그러면 수익을 냈을 수도 있지만 쭉 가다 보면은 거래 정지. 차트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거 보이시나요? 심장 그 병원에 있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삐 이렇게 된 것처럼 죽었단 말이에요. 거래 정지됐다는 얘기가 주식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 빌리는 회사한테 내 돈도 빌려주지 마세요. 이건 걱정돼서 얘기 드린 거예요. 안전지향적으로 투자할 건데 무슨 사채, 무슨 유상증자 있다. 투자 안 한다. 그냥 이거 규칙이에요. 이런 규칙조차 지키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한다. 그럼 계속 이제 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연평균 수익률이 떨어질 거예요. 세 번째, 공시에서 전환사채 유상증자 확인한다. 화면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번째도 중요한 얘기예요. 패턴을 확인하세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상하는 시간도 패턴이 있죠. 이야기하는 방식도 패턴이 있죠. 출근길도 맨날 똑같죠. 전부 패턴이 있습니다. 투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패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출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출근을 한다. 이게 패턴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그 사람 출근길에 내가 베팅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라면 자동차 타는 거에 베팅을 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런 패턴을 보였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산업별로, 회사별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패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작은 주식에 투자해라.
거래량을 보셔라 이런 얘기들도 다 이 패턴을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배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수영복 파는 회사예요. 래쉬가드 이런 거. 배럴이라는 회사가 수영복 파는 회사니까 언제 좋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마 여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제 주가는 그런 것보다 좀 더 선행해서 움직이니까 아마 뭐 4월, 5월 이런 때 주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수영복 파는 회사에 주목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회사를 저는 이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전자공시 보면은 돈 엄청 빌렸거든요. 근데 이제 패턴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예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2018년 겨울에 거래량 없을 때 투자했다가 2019년 여름 넘어갈 길목에 4월, 5월 이럴 때 팔았다고 하면 수익을 났겠죠?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들이 다 박살났을 때예요. 그래서 약간 예외죠. 근데 이제 2020년도 보면은 20년도 겨울에 투자를 했다가 2021년 이제 여름쯤 또 4월, 5월쯤에 매도를 했다. 거래량 있을 때 했다. 그럼 이제 수익을 또 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2년도에도 21년도 겨울에 이제 또 거래량 없을 때 매수했다가 22년도 넘어올 때 이제 여름쯤 넘어갈 길목쯤에 이제 매도했다 하면 또 수익을 냈겠죠. 이런 식으로 여름 회사니까 수영복을 팔고 있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가 패턴이 어떻다. 그걸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으로 4가지 얘기 정리해드리면 포인트 1 감으로 말고 거래량으로 판단하셔라. 포인트 2 큰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주식에 투자한다. 포인트 3 돈 빌리는 회사는 사지 않는다. 포인트 4 패턴을 확인한다. 이렇게 4가지만 지켜도 앞에 이제 수강생들이 보여드렸잖아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수익도 내고 어떤 수익률들도 좀 2배, 3배 이런 건 없지만 안전지향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막 평균적으로 뭐 10% 돌파해가지고 20% 30%도 있고 수익금도 좀 커지게 이제 금액도 좀 크게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워렌 버핏처럼 30년 투자한다고 일반인이 그러지 마시고 워렌 버핏은 7살 때부터 투자했습니다. 주식 짝사랑하는 것처럼 무슨 뭐 그거 아니다 얘기해도 아니다 나는 이 연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버티겠다 이런 것처럼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이 4가지 정도는 반드시 체크하고 판단해보세요. 이 얘기가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처음 들으면 진짜 몇 번 반복해서 듣기를 권장드려요. 저도 투자를 이제 10년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진짜 투자 처음 배울 때는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될 때가 아니었어요. 무슨 UCC하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엑기스만 지금 얘기 드린 거니까 진짜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을 내용일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같이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은 정규반 신청이 있나 확인해주세요. 저희 과정이 그냥 온라인 강의도 예전에 만들어 봤었는데 온라인 강의만 막 하루 아침에 막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수강생분들한테 효과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 한 학기 정도 해요. 거의 한 3개월 이 정도 동안 듣고 이제 같이 하고 같이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 하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마음 먹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